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이번 여름 휴가를 어디에서 추억을 담을 것인지 고민이시죠? 번잡한 도심을 떠나 마음의 치유와 휴식을 즐기는 데에는 경남 남해안의 아름다운 섬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손원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길로 1시간 거리의 통영 연화도. 섬에서의 여행은 걷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만개한 연보라 수국이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길을 따르다 보면 어느새 한려수도 비경을 마주합니다. 용머리 바위 같은 기암 절벽은 섬만이 가진 매력입니다. 길 따라 바람 따라 간다고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그냥 좀 많이 쉴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나무와 새가 많아 이름 붙여진 항림도. 그 속의 숲은 태고의 자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인구 120명의 작은 섬, 일상의 번잡함을 잊게 만듭니다. 섬과 섬을 잇는 출렁다리를 건너 해안 산책로를 따라 추억을 담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바다 색깔도 또 속초하고 다르게 또 연두색으로 오늘 보이더라고요. 조용하고 한적한 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 보이는 탁 트인 바다는 가장 큰 매력. 오솔길을 걸으며 몽돌 해변에 다다르면 시원한 바람과 파도 소리가 섬의 여유를 전합니다. 맑은 공기, 좀 여유로움 이런 거 좀 많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오염이 덜 됐다. 이게 너무 많이 느껴져요. 때묻지 않은 아름다움을 간직한 섬. 휴식과 치유를 위한 휴가지로 손색이 없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경남의 바다와 섬 못지않게 산과 계곡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휴양과 피서의 명소죠. 백두대간, 지리산과 덕유산의 웅장한 줄기 아래 깊은 골짜기와 맑은 계곡은 지친 심신을 치유해주는 피서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미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덕유산 자락, 책을 포개 놓은 듯한 산 아래로 자연이 빚어낸 비경이 펼쳐집니다. 거창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분설담, 바위 벼랑을 끼고 돌아 흐르는 물길 아래 누운 반석은 물길이 패여 파도 문양을 이룹니다. 흘러가는 물이 바위나 돌에 부딪힐 때 눈처럼 흩날리면서 부서진다고 해서 분설담이라고 합니다. 고인 물마다 토속어가 떼지어 논일 정도로 맑은 물에서 물놀이가 한창입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바위 미끄럼틀이 있고요. 튜브 올려놓으면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있고 하니까 애들이 놀기에 너무 좋아서 왔어요. 이렇게 계곡물에 발만 담그고 있어도 맑은 공기와 시원한 물로 자연이 주는 휴식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푸른 하늘과 맞닿을 듯 높은 지리산 자락. 끝없이 이어지는 반석을 따라 쏟아지는 계곡물을 타고 동심으로 돌아가 더위를 날립니다. 무릉도원도 부럽지 않습니다. 조용하기도 하고 그냥 가만히 멍때리고 있어도 되게 힐링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라서 되게 매년 오고 싶고 가족끼리 와서 즐겁고. 지리산과 덕유산이 뻗은 경남. 높은 봉우리를 따라 자연이 빚어놓은 계곡은 폭염과 일상에 지친 심신을 달래줍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또 템플스테이라고 하면 일상에 지친 사람들이 고즈넉한 산사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요즘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참선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찾는 불교 정신을 배우기 위해 외국인들도 템플스테이를 찾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웅장한 북소리가 산사의 이른 새벽을 깨웁니다. 외국인 20여 명이 경건하게 두 손을 모은 채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참선의 시간. 스님의 죽비 소리에 맞춰 108배가 진행됩니다. 첫 경험에 다소 어색하지만 천천히 절을 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평온이 찾아옵니다. It's a different culture, a different religion from my own. I felt very close to nature. I felt very relaxed. 수려하게 펼쳐진 길을 따라 천천히 산책을 하며 한적한 산사를 느끼는 시간. 시원한 산들바람을 느끼며 일상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습니다. 이어지는 스님과의 차담. 둥그렇게 둘러앉아 따뜻한 차를 마신 뒤 함께 눈을 감고 명상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는 법을 배웁니다. 명상이 끝나고
수양법에 대한 질문이 쏟아집니다. 뭐 성당도 가보고 교회도 다녔었고 현재 대중이 같이 수행해가지고 수행력을 높이겠다. 복잡한 일상에 찌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치유를 안겨주던 템플스테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에게도 자연을 벗삼아 함께 수양하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무상급식 회복 등 경남의 교육 현안을 논의할 도의회와 도청, 교육청의 전담팀이 어제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청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고 교육청과의 자료 공유도 되지 않는 등 난항이 예상됩니다. 송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의회와 도청, 교육청의 간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무상급식 회복과 학교용지 부담금 정산, 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정원 조정 등 교육 현안을 정리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지금 오늘 인상을 보니까 또 전파로 온 그런 적인 인상인데 절대 물론 사람 욕심은 살 수는 없겠지만 서로가 조금 양보하는 거 매력도 가지고. 회의는 시작됐지만 논의 진행은 더뎠습니다. 무상급식 문제는 경남도가 도지사 권한대행이 인사를 앞둔 상태라며 협의에 소극적인 상황이고 학교용지 부담금 정산 문제도 양기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1,544억 원을 받지 못했다고, 또 경남도는 오히려 1,600억 원을 많이 줬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료 공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양기관이 공동으로 정부에 학교용지 부담금 정산에 대해 유권 해석을 의뢰하더라도 앞으로 두세 달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도의회와 도청, 교육청이 교육 현안을 풀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합의안 도출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장맛비가 내리는 중부지방과 달리 경남지방은 오늘도 폭염이 이어집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폭염 경보까지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습도도 높아서 불쾌지수가 크게 올라가겠습니다. 폭염 속에 오늘 저녁 북서 내륙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내일은 경남 지방에도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새벽에 동해안 지역부터 시작돼 그 밖에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5에서 4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장마전선은 중부지방에 위치하며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차 약해졌다가 내일 다시 활성화되며 전국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지금 경남을 비롯한 남부지방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지금 창원과 거제가 24도, 김해는 2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창녕과 밀양이 35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34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륙에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지만 오늘까지는 천문조의 영향으로 해수면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장맛비는 모레인 일요일에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다음 주 월요일에 또다시 내리겠고요. 이후로는 구름만 많은 가운데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거창군 보건소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합니다. 고교축구 최강자를 가리는 축의 축구연맹전이 다음 달 7일부터 15일간 합천에서 열립니다. 의령군 용동면에서 전곡면 죽전리를 연결하는 국도 20호선 4.7km 구간이 31일에 개통합니다. 사천시는 곤양천 3.5km 구간에 뚝방길을 조성해 주민 쉼터와 산책로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 개발이 골프장부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웅동지구 골프장은 올해 상반기 대중제 골프장으로 개장할 계획이었지만 체육시설법을 위반해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나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호텔과 리조트는 창원시 소유인 해당 터 보상 문제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완공 예정이던 외국인 병원 건립 계획은 폐지됐습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진상규명 공동대책위는 지난 5월 1일 크레인 사고로 2만 명이 넘는 하청 노동자들이 2주 동안 휴업을 했지만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동대책위는 원청인 삼성중공업에 직접 휴업수당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 지역에서 올해 상반기 2천여 건의 화재가 발생해 11명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경남에서 2,337건의 화재가 발생해 11명이 숨지고 197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가 전체 63%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적 요인과 기계적 요인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상남도가 자동차세를 2번 이상 체납한 차량을 경남 어디서나 강제 처분할 수 있는 체납 자동차세 징수 촉탁제를 오는 2019년 7월까지 2년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등록지 시군이 아닌 다른 시군에서도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시군 사이 강제 징수 업무는 이달로 위탁 종료 예정이었습니다. 진주시가 유료화했던 진주유등축제를 올해는 추석 연휴 동안은 무료로 합니다. 진주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진주유등축제 기간에 추석 연휴인 3일부터 9일까지 7일 동안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는 올해 축제에는 여행사 관광상품과 학생 수학여행 등 단체 관광객 유치에 대대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두산중공업이 자사 미국 법인을 통해 미국 가스터빈 서비스 업체인 ACT 인디펜던트 터보 서비스를 인수했습니다. 이번에 인수한 회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가스터빈 서비스 기술을 보유한 업체로 두산중공업은 연간 16기가와트 규모의 미국 가스터빈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